반갑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저녁부터 진행하는 국내 농구와 국내 배구로 준비하였습니다. 최종 조합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울산 모비스와 서울 SK입니다. 울산 모비스는 11월 16일 가스공사 원정에서 67대 57로 패하며 3연패에 빠졌고 시즌 6승 10패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해먼즈가 23점 10리바운드의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전력 약화 평가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언더독임을 인정한 만큼 성적 하락은 어느 정도 예견된 흐름이었습니다. 서명진, 박무빈, 이승현, 이대헌, 함지훈 등 주축 자원들의 구성은 나쁘지 않으나 경기력과 결과가 좀처럼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연패는 팀 사기에 큰 타격을 주며 분위기 반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서울 SK는 11월 17일 KT와의 홈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85대 83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오재현이 3점슛 4개를 포함해 22점을 기록했고 자밀 원희는 20점, 10리바운드, 12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완성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시즌 성적은 16경기 8승 8패이지만 대권을 목표로 했던 팀 입장에서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리그와 슈퍼리그를 병행하며 체력적 부담이 큰 점도 성적 부침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최근 리그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뚜렷하고 원희를 중심으로 안영준, 김낙현, 오색은, 김영빈 등 국내 자원들의 기여도도 안정적입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 오재현이 부상을 털고 복귀한 점은 팀 전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객관적인 전력과 올 시즌 성적, 최근 폼을 종합하면 서울 SK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홈코트 이점과 체력 측면에서는 울산 모비스가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최근 3연패로 흔들린 경기력을 고려하면 상승세를 탄 서울 SK를 막기 어렵습니다. 울산 모비스가 초반 분위기를 잡으려 할 수 있으나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SK는 원희를 중심으로 공격 효율과 전환 속도를 살리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승까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과 조직력을 고려할 때 서울 SK가 승리를 가져가는 데 문제는 없을 전망입니다. 서울 SK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안양 정관장과 수원 KT입니다. 안양 정관장은 지난 11월 16일 LG와의 홈경기에서 70대 78로 패하며 2연승이 마감됐습니다. 오브라이언트가 19점 12리바운드 9어시스트로 맹활약했으나 팀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15경기에서 10승 5패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브라이언트, 워싱턴, 아반도 외인 3인방이 꾸준히 활약하고 변준영, 박지훈 등 국내 선수들도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전 패배로 흐름이 끊겼으나 이전까지 이어온 상승세와 선수들의 경기력으로 빠르게 분위기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전력과 조직력은 여전히 상위권 경쟁에서 강점을 보여줍니다. 수원 KT는 지난 11월 17일 SK 원정에서 연장 끝에 85대 83으로 패하며 2연패에 빠졌습니다. 윌리엄스가 27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 카굴랑안이 22점을 올리며 분전했으나 팀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16경기에서 8승 8패를 기록 중입니다. 윌리엄스, 힉스, 카굴랑안 외인 3인방의 기량은 뛰어나지만 최근 2연패로 팀 사기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윤기, 문정현, 문성곤, 한희원, 박준영 등 국내 선수들의 구성은 좋고 뎁스도 뛰어나지만 시너지가 제한적이며 김선영의 부재는 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격과 임팩트에서 아쉬움이 남는 경기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수원 KT가 안양 정관장에 절대 뒤지는 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올 시즌 성적, 경기력, 최근 폼 등 모든 면에서 안양 정관장이 우세합니다. 홈코트 이점과 하루 더 많은 휴식으로 체력적인 유리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수원 KT는 연패를 끊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접전 양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안양 정관장의 안정적인 조직력과 공격 옵션 활용 능력을 고려하면 결국 승리는 홈팀 안양 정관장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안양 정관장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삼성생명과 KB스타즈입니다. 삼성생명은 나나미를 중심으로 외곽에서 공격 템포를 끌어가지만 키아나의 전력 이탈로 전체 공격 전개에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키아나가 담당하던 볼 핸들링과 외곽 창출, 트랜지션 템포가 사라지면서 하마니시에게 부담이 집중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가 누적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이에라는 하이포스트와 로우포스트에서 활약하지만 스페이싱이 무너지면 패스각이 줄어 효율이 떨어지고, 미유키 역시 외곽 볼 배급은 안정적이지만 상대 압축 수비의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는 한계를 보입니다. 또한 세트 오펜스 초반 망설임과 골밑 카드 부족으로 인사이드 실점이 반복됩니다. 결국 볼 전개와 마무리 모두에서 스미스 공백의 충격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흐름입니다. KB스타즈는 박지수 복귀로 골밑 구조가 안정되며 팀 컬러를 회복했습니다. 박지수는 여전히 WKBL 최정 상급 포스트업과 리바운드 장악력을 보여 인사이드에서 상대 빅맨을 압도하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카이 사라는 박지수와 2대2 플레이를 통해 미스매치를 공략하며 돌파 타이밍과 템포 조절이 안정적입니다. 김민정은 코너와 윙을 오가며 스페이싱을 넓히고 수비에서는 헬프 로테이션과 트랜지션 커버를 통해 팀 밸런스를 유지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팀은 골밑과 외곽 모두에서 공격 루트를 갖춰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시험에 들게 합니다. 결국 박지수를 중심으로 세트 오펜스와 리바운드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전력을 갖췄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세밀한 전술보다는 골밑 무게감과 인사이드 장악력이 핵심입니다. 삼성생명은 키아나 공백으로 볼 운반과 공격 템포가 흔들리며 나나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에란이 하이포스트에서 해결을 시도해도 골밑에서 버틸 자원이 부족해 인사이드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KB스타즈는 박지수가 골밑을 장악하고 사카이와 김민정이 외곽을 넓혀 인사이드와 바깥을 동시에 위협하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삼성생명이 리바운드를 내주면 세컨드 찬스 실점과 트랜지션 수비 붕괴가 나타날 수 있고,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박지수의 포스트업 비중은 더욱 커집니다. 결국 리바운드 골밑 점유, 세컨드 찬스를 잡는 쪽이 경기를 주도하며 인사이드 강점을 가진 KB스타즈가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스타즈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에 댓글을 눌러보시면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저희 스포츠 분석 카페로 연결이 됩니다. 항상 혼자서 스포츠를 분석하지 마시고 저희 분석방에서 결장자 및 해당 팀들에 대한 이슈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포츠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셔야 적중률이 많이 상승합니다. 저희는 무료로 분석 카페를 운영 중이니 꼭 분석 자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우리카드와 삼성화재입니다. 우리카드는 지난 11월 14일 한국전력과의 홈 경기에서 0대3으로 패하며 5연패에 빠졌습니다. 아라우조가 18점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팀 패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7경기에서 2승 5패로 최하위에 자리하며 개막 2연승 이후 내리 5패를 기록, 그중 3경기는 셧아웃 패배로 부진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라우조와 알리를 비롯한 국내 선수들의 활약도 제한적이며 직전 경기에서는 알리마저 부진했습니다. 데이터상 다른 팀에 뒤처지지 않지만 에너지 레벨이 쉽게 올라오지 않고 멘탈도 크게 흔들리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 11월 15일 KB손해보험과의 홈경기에서 1대3으로 패하며 2연패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21점, 김우진이 13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팀 패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8경기에서 2승 6패로 하위권에 머물며 직전 경기 패배까지 더해 올 시즌 세 번째 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력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고 팀 사기와 분위기도 저하돼 있습니다. 송명근의 시즌 아웃과 토종 에이스 김정호의 이적으로 국내 뎁스가 얇아졌고 평준화된 리그 속 전력이 약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아이가 홀로 분투하고 있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며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 모두 올 시즌 초반부터 부진을 겪으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미흡하며 아무리 용병 의존도가 큰 V리그라 해도 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내 자원의 기여가 필수적입니다. 두 팀 모두 최근 연패에 빠져 있어 연패 탈출이라는 동기부여는 분명합니다. 다만 홈코트 2점과 하루 더 확보한 휴식으로 체력에서 유리한 우리카드가 우세하며 경기 흐름을 먼저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는 우리카드가 연패를 끊고 분위기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카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IBK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입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11월 14일 GS와의 홈경기에서 1대3으로 패하며 5연패에 빠졌습니다. 빅토리아가 27점으로 분전했으나 팀의 패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7경기에서 1승 6패로 리그 최하위로 추락하며 당초 우승 후보였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시즌 초반 행보입니다.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은 돋보이지만 국내 선수들의 기여가 부족하고 이소영과 김하경 등
주전 핵심 자원의 부상 이탈은 팀 전력에 큰 부담입니다. 결국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균형이 흔들린 상태이며 연패 탈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1월 15일 현대건설과의 홈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7연승을 달성했습니다. 모마와 강소희가 나란히 14점, 타나차가 12점을 올리며 삼각편대가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8경기에서 7승 1패를 기록, 리그 선두를 질주하며 우승후보다운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개막전 패배 이후 7연승을 이어가며 공격력과 조직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모마, 타나차, 강소희 삼각편대의 화력은 리그 최고 수준이며 수비와 서브, 트랜지션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팀 사기와 분위기 역시 최고조에 달해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우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 모두 우승 후보로 평가되며 전력차가 크지 않지만 올 시즌 성적과 경기력, 최근 폼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기업은행을 압도합니다. 기업은행은 주전 2명의 부상 이탈로 전력 공백이 크고 국내 선수들의 활약도 제한적입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7연승을 달리며 공격과 수비, 트랜지션까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마, 타나차, 강소희 삼각편대의 위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상승세와 조직력, 홈경기 2점을 모두 갖춘 한국도로공사는 기업은행을 상대로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고 경기 전반을 안정적으로 컨트롤하며 완승까지도 기대할 만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적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